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프 데이 12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즐겁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파이팅 넘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되는데요. 얘는 지정수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정수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얘는 여러 개 섞여 있죠. 그래서 염수한 염류가 있고요. 염수염류 지정수량이 얼마냐면 인류위험물이죠. 인류위험물로서 얘는 지정수량이 50kg이 됩니다. 알키는 맨유 3류가 되겠고요. 지정수량이 10이 됩니다. 진짜 에테리온은 5류가 되는 거고요. 지정수량이 10kg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50분의 30 플러스 분모는 10분의 5 플러스 그 다음에 10분의 얼마다? 7이 되겠죠.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10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구하시면 되는데 플러스 10분의 7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뭐 분모로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한 개씩 없애볼게요. 얘는 이제 10을 떨어지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5분의 3을 10으로 맞출게요. 10으로 맞추면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고,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얼마다? 6이 되겠죠. 자, 플러스 10분의 5 플러스 10분의 7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토탈은 얼마냐? 이 토탈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얼마다? 11, 18이 되겠죠. 그죠? 10분의 18은 얼마입니까? 18은 1.8이 되기 때문에 18 나누면 10하면 1.8이 되겠죠. 이건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2번 문제인데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른 거죠.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려시대 때 금화 제도가 시작되었다. 금화 제도. 고려의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고려의 중요한 것은 고려 전기죠. 고려 전기 문종 때 금화 제도가 있었고 최초의 소방 행정 조직이다. 이런 것이 있었죠. 행정기관. 최초의 소방 행정이다. 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고려시대 때는 뭐냐면 소제라고 칭하였다. 소제. 최초의 소방 행정 제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제라고 칭하였고 고려 말 채무선에 의해서 하통도감도 있었습니다. 하통도감도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금화제도 맞고요. 소방서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25년도니까 일제시대 맞습니다. 경성 소방소 다음에 소방서 나온 거고요. 소방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경우는 갑오경작 또 갑오개혁 이후가 되겠죠. 1895년도가 됩니다. 소방 업무가 완전히 시도 강력체 돌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992년도가 되겠죠. 김영삼 정부 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최초에 도입된 시기는 언제냐면 1970년대 초가 되는 거고요. 또 미군정 때는 뭐냐면 자치 소방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시기가 미군정 때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미군정 때 자치 소방이 되었다가 완전히 소방이 독립된 것은 1975년도 민방위 본부 때문에 완전히 자치 소방이 된 거고요. 강력이 제일 처음은 70년대가 되는 거고 완전히 강력 소방이 된 것은 1992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부분은 사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자기 하명이 되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바로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작위가 되는 거고요. 급부하명은 뭐예요? 소방 목적으로 그 금전 물품을 제공할 의무가 되는 거고요. 수인하명은 저항하지 말라고 받아들여라는 거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방 조직 파트의 역사가 더 중요해요. 역사. 여기 역사라든지 물론 소방관무 후보생 문제는 역사가 좀 나오지 않았지만 역사라든지 조직의 기초이론이죠. 예를 들어 욕구이론인 거 있죠. 욕구이론이 중요합니다. 매슬 욕구이론 있죠. 매슬 욕구이론 이거 중요한 거. 자, 4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4번 보면 우선 경우 방식이 되겠죠. 우선 경우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우선 경보는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일 경우에 우선 경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봅니다. 고층 건축물 이때 고층은 몇 층 이상이냐면 이때는 30층 이상이 됩니다. 물론 소방법상에는 11층 이상이 되지만 건축법상은 30층 이상이 되는데 하재안전기준상은 30층을 따릅니다. 3층 하재가 되는데 발하층과 직상 4개층 즉 3층과 4층, 5층, 6층, 7층이 발해준다 보시면 돼요. 자, 1층이 불난 거죠. 1층. 일반 건축물이니까 2층. 그 다음 기타 지하층을 전부 다 발해주는 거죠. 기타. 자, 고층입니다. 1층이죠. 발하층인 1층. 그 다음에 직상층인
2층, 3층, 4층, 5층, 또 기타 지하층을 말해주는 거죠. 일반 건축물은 3층이죠. 3층은 발하층, 그죠? 발하층, 그 다음에 직상층, 그죠? 자, 맞고, 일반 건축 1층은 발하 직상층, 그죠? 고층은 뭐다? 여기에 틀렸죠. 직상 4개 층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요. 발화점이 낮아진 조건입니다. 옳은 건 나와요. 발화점은 물론 같은 말은 자, 발화점입니다. 얘는 뭐 같은 말은 착화점이라 할 수 있죠. 또 같은 말은 발화점은 우리가 흔히 이거예요. 인하점 다음에 연소점 다음에 발화점이죠. 뭐 2년 발화라고 배우라 했죠. 그죠? 그래서 온도는 인하점에 비해서 약 연소점 10도 높고요. 인하점 연소점의 관계는 있다 없다. 이 관계는 연소점과 인하점과 발화점의 관계는 있다 없다. 이 관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인하점 연소점 높고 발화점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발화점에 좀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황린 같은 게 있어요. 황린의 자연 발화점이 약 34도 정도, 34도, 50도 정도 된다. 그래서 이 황린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으면 산화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자연 발화에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발화점의 물론 정의는 뭐다? 스스로 불이 붙는 거죠. 점원을 갖다 대었을 때 스스로 불이 붙는 점을 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 하재 조사 규정상 있죠. 하재 조사 규정상은 발화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겁니다. 조사 규정상 발화는 지속적으로 뭐다? 불이 붙는 것을 발화할 수 있습니다. 불이 붙는 현상. 붙는 현상을 발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재 조사 규정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발화라는 의미가. 근데 일반적인 발화점은 점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낮아지는 조건의 열 전도가 작아야 되겠죠. 발열량이 클수록 뒤에 건 맞습니다. 분자 구조가 단순할수록 복잡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와 친화력이 좋을수록 아니죠. 활성도가 클수록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친화력이 좋은 게 아니라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야 되겠죠.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 나와 있는 소화 방법입니다. 질식 소화라는 것은 이제 얘는 LOI로 낮추는 거죠. 이 LOI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보면 N2 플러스 O2분의 O2 곱하기 100이 됩니다. N2가 예를 들어 7.8, 산소가 예를 들어서 2.1, 2.2로 주어졌다라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10분의 얼마다? 2.2, 그죠?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얼마다? 10분의 220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다? 2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LOI 됐고요. 자, 그 다음 냉각 질식소화 15 이하 낮추는 거죠. 맞고요. 냉각 소화는 물을 비열과 증발점이 크다는 거죠. 만약 여기 조심해야 돼. 비열은 1이 되죠. 증발점 539가 되죠. 그러나 만약에 표면 장력이 크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발화점 또는 혹은 인하점 낮추는 겁니다. 얘도 농도와 연관이 있는 거죠. 제거 소화라는 것은 제거하는 거죠. 중지에 제거하는 거고 주로 이 제거 소화 방법이 중요합니다. TNT를 터뜨려서 폭 날려버린다. 기름을 드레인시킨다. 산불화재 벌목한다. 가스밸브 차단한다. 양초하되 입김을 분다. 이게 다 제거가 되죠. 억제 소화는 부촉매 소화인데 연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죠. 억제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죠. 부촉매가 되죠. 억제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억제 소화는 화학 소화이고 농도와 연관이 없다. 이런 것까지 기억해야 되죠. 또 부촉매 소화할 수 없는 것은 표면 연소 있죠. 표면 연소는 부촉매 소화와 관계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7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7번 문제는 1차, 2차 측에 대해 옳지 않아 나와요. 1차 측 건식은 다 1차 측은 다 물입니다. 다 이건 물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2차 측이 달라지는데 2차 압축공기 맞습니다. 또는 질소가스가 되는 거고요. 맞고요. 준비작동식은 일반적으로 보면 2차 측은 대기압, 평상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또한 준비작동식과 일제는 뭐가 있냐면 감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교차회로가 된다. 그럼 부합식은 교차회로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 위험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죠. 삼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이다. 오케이. 인류 위험물 지산염류. 자, 300. 자, 그 다음 염소염류 50이 됩니다. 염소염류는 인류 위험 맞고요. 가염소사는 육류입니다. 답은 몇 번? 4번 내지는 얼마다? 300kg이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하재 주사의 의무로 옳지 않은 나와 있죠. 신분증 제시 오케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누설에 쓸 경우는 얼마냐면 업무 방해 금지가 되겠고 누설에 쓸 경우는 300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방화로 인한 압수수색에 관한 의무는 뭐 경찰이 있는 거고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죠. 협력 의무는 있는 거고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발생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동 단계로서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난이 뭐다? 발생되기 전이라는 얘기죠. 발생 가능한 재난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동 단계로서 그러니까 국가 핵심 기반 지정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은 됩니다. 뭐 국가 핵심 기반 지정은 주로 어디 단계에 하냐면 예방 단계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법규상의 예방이냐 대비냐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되는데 쟤는 여기서 발생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